네, 김대기 선생입니다. 수능 특강 3강에 나와 있네요. 시조 3수를 핵심만 찔러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펼치시고요. 첫 번째부터 같이 읽으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조는 익히 잘 알고 있는 시인이죠. 황진이의 시조가 나왔습니다. 많이 보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일단 한번 선생님 읽으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은 내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이 녹수가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하겠느냐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서 울며 밤길 가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청산하고요 녹수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자가 청산은 내 뜻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녹수라고 하는 것은 님의 정이라고 했죠. 이거는 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 주의하실 것은 우리가 보통 시 속에서 청산과 녹수가 나오게 되면 자연이죠, 그죠? 이것도 물론 맞습니다. 하자의 모습을 자연물에 빗대어서 혹은 님의 모습을 자연물에 빗대어서 이야기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은 하자가 감상하기 위한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와 님의 모습을 자연물에 비유했을 뿐이죠. 다시 말하면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 혹은 님의 특성이, 속성이 투영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나 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 속에서 즐기거나 혹은 그것을 감상하는 대상으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자, 다시 보시죠. 청산은 내 뜻이고 얘는 녹수야. 그런데 녹수가 흘러간들 얘는 흘러가 변화하는 놈인 거죠. 녹수가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 쏜가 나는 불변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님과 나의 특성을 이런 자연물에 비유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끝날 때 청산이야 변할 쏜가라고 했어요. 평서문으로 바꿔볼까요? 녹수는 변하지만 청산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평서문으로 바뀌어지니까 서리법을 쓰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의문형 진술을 쓰고 있는 거죠. 서리법을 써서 나는 변치 않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조와 설계가 있는 놈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님이 어떤 태도를 보이든지 간에 나는 지조와 설계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청산도 녹수를 못 잊어서 녹수도 흘러가는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서 울며 밤길 간다라고 했는데요. 자, 요거는 두 가지 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석이 하나는 올해 EBS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화자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는 거죠. 화자의 소망, 님이 떠나갈 때 이 님도 나처럼 슬퍼하면 좋겠다. 화자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러면 이 이별 자체가 원치 않는 이별이었어. 원치 않는 이별이고 이별의 불가피성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죠. 님이 나를 떠나긴 했어. 근데 그 님도 슬퍼하며 떠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둘 다 해석이 가능해 보이고요. 큰 틀에서의 주제는 이별의 슬픔이겠죠. 자, 꼭 기억하실 것은 시조 별로 내는 문제가 없잖아요. 표현 방식 같은 것들 눈여겨보셔야 되고 여기서 나온 자연물은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화자와 님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대상이다. 그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김천택의 시조로 건너갑니다. 이거는 띄엄띄엄 보이는 시조라서 많이 보던 시조 같지는 않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읽어봅시다. 흰 구름 푸른 내가 안개죠. 자, 흰 구름 푸른 안개는 골골이 잠겨 있어. 하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구름, 그 다음에 안개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자가 지금 감상하고 있는 자연일 거예요. 자연의 모습을 비유해서 흰 구름과 푸른 안개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표현 방식이 하나가 있죠. 색채 대비가 있네요. 흰 구름과 푸른 안개에 대해서 색채 대비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자연의 모습을 제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추풍에 물든 단풍이 봄꽃 도곤 더 좋구나. 자, 이런 자연 속에서 지금 계절적인 배경이 가을이 모양입니다. 추풍이라고 하는 것이 가을 바람이죠, 그죠? 자, 가을 바람이 부니까 단풍이 들었어. 추풍에 물든 단풍이 뭐보다 봄꽃보다. 자, 도곤이라는 말이 붙었죠. 조사가 도곤이 붙었는데 도곤은 항상 뭐뭐보다의 뜻이에요. 자, 표현 방식은 비교의 방식이 쓰인 거죠. 가을이 되니까 단풍이 폈는데 이 단풍이 봄꽃보다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교의 방식이 쓰였고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감도 드러나 있죠. 자, 마지막 종장 봅니다. 천공이 나를 위해서 이 산빛을 꾸며내었구나. 천공은 조물주예요. 자, 이런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조물주가 나를 위해서 꾸며낸 것이구나.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으면서 시를 마무리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봤던 가시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가시에서의 청산과 녹수라고 하는 자연이 나왔습니다만 그 자연은 내가 살고 있는 공간 혹은 감상의 대상이 아니죠. 그죠? 오직 하자의 특성이 반영됐을 뿐인데, 여기 나오는 이러한 자연물들은 하자가 지금 이 속에서 감상을 하고 있는 대상인 것이고 아름답다라고 예찬하는 대상인 것이죠. 그리고 이 속에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정한다 그러면 아름다운 자연 풍경에서 살아가는 만족감 가능하겠죠. 또 하나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에 대한 예찬 가능하겠죠. 또 잡아볼까요? 가을에 단풍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 이것도 가능할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자연물들은 모두 감상의 대상으로서의 자연물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시조는 많이 못 보는 시조죠. 이 시조는 아마 제 생각으로 교과서에 있나요? 별로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해 보이는 시인데요.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시조고요. 자, 청산아 웃지 마라, 백운아 조롱하지 마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산과 백운이라고 하는 게 나왔으니까 일단 자연물입니다. 일단 자연물들이고요. 얘들은 나를 지금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그죠? 자, 의인법을 사용을 했어요. 의인법을 썼는데, 자,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청산과 백운으로 상징되는 이 자연이 화자를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화자가 지금 얘들한테 비웃지 말라라고 반박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가 초장에서 보는 겁니다. 자, 중장 봅시다. 백발 홍진이 내가 즐겨 다니더냐. 자, 뭐라고 반박하냐 하면 지금 내 상황은 백발이야. 흰 머리가 있어. 그 다음에 홍진 속에 살고 있단 말이야. 홍진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봤을 겁니다. 홍진은 뭘 비유하는 거냐면, 이 홍진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먼지라는 뜻이죠. 홍진은 붉은 먼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항상 얘가 비유하는 바는 속세, 더러운 속세입니다. 그냥 속세도 아니고 더러운 속세의 모습을 비유하는 게 홍진이지. 자, 앞에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중의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하자의 늙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걱정 같은 것을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둘 다 해석을 해봅시다. 얘가 날 비웃었어. 뭘 비웃었냐면, 왜 너는 이렇게 좋은 자연 속에 오지 않고 더러운 속세 속에 살고 있냐라고 얘들이 비웃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반박이 중장에 나온 거죠. 자, 이 늙은 내가 혹은 걱정받는 내가 이 더러운 속세, 내가 좋아서 여기서 살겠느냐, 나도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장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중장, 백발 홍진이 내가 즐겨 다니더냐, 내가 좋아서 여기 있겠냐, 그런 뜻이에요. 자, 나도 여기가 싫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면 되는데 왜 오지 못하는지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성은이 지중하니 임금의 은혜가 지극히 중요하니 이것 다 갚고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자는 지금 이 세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맞죠? 내가 가고 싶어하는 세계야, 그지? 근데 왜 못 가냐 하면 속세가 좋아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은혜, 성은. 자, 성은이 뭐보다 아니지, 자연보다 성은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자연을 즐기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것은 개인적인 욕망이죠. 이러한 개인적인 욕망보다 자신의 어떤 공적 임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은 자연 속에 갈 수 없어. 그렇지만 나는 언젠가는 갈 거야. 그래 주제는 자연 기의의 소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을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표현했다는 점이 조금 특이한 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핵심만 설명했으니까요.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